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사님 모시고 우리 노조법 2조, 3조 우리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 2조, 3조 법 통과를 앞서 그리고 한도인은 이미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2025년 7월 28일 어제입니다. 어제 그 노조법 2조하고 3조 개정안이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법제처하고 또 그 8월 4일 그 전체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거기서 이 법이 통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하고 3조는 우리 보통 노랑봉투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이제 어떤 면책 사유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비정규직이나 또 하청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어떤 민사적인 책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합법적인 내용을 법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님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있을 때 2번 정도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바로 법제화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법제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 2조, 3조 이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관계 시스템이 원청과 하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청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도급, 도급 이런 말인데 도급이라는 민법 664에서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해가지고 민법 664조는 어떤 도급의 성질이 어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도급 이러한 회사들은 전문성이라는 보다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 회사에서 이제 하도급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각종 조선소 여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하도급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본사의 직원들은 급여를 100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하도급이나 이렇게 하는 하청회사의 직원들은 거의 50에서 60 정도로밖에 받지를 못하고 고용보장도 불안하고 그런 부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이런 핵심적인 그런 이제 귀족 근로자 또 천민 근로자 하청 원청 이 관계를 좀 시정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러한 그게 굉장히 많은 업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대기업 몇 개만 문제를 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외국계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만 대씩을 팔지만은 그게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한 100명 이내고 예를 들어서 부품에 대한 청구 도급 또 판매에 대한 도급 그리고 또 관련된 AS나 아니면 또 운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하청 근로자하고 원청 근로자 이런 사이에서 급의 차이는 뭐 2배 내지 3배 이렇게 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뿐만 아니고 그 산업 구조 자체가 원청하고 하청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그 재편성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사실상 하청에서는 이 독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하청에 맞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사실 임금에 대해서 결정권이 원청에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게 바로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그 하청의 근로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사용자가 아니고 제3의 사용자인 원청한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에 있는 근로자들은 뭐 고용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그 원청이 100을 받으면 자기는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무해야지 5 정도 받고 뭐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실제적으로 하청회사의 어떤 파업권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이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이러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고 하청 근로자들한테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임금을 아니면 유사한 임금을 받아가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외국계 이런 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비록 단순 노동이지만은 굉장히 보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심지어 대졸 사원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청회사 직원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라 해가지고 임금이 뭐 반도 못 받는 그런 방식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 차별의 대상이 비교 대상 근로자인데 그 사업 범위가 아닌 다른 사업주에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런 근로자라고 비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적 노사관계,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 차별 시정으로 인해서 어떤 근로조건의 향상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단적 노사관계인 노동조합법을 변경하면서 하청 근로자들도 파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직접 상사는 아니고 원청의 사용자 또 어떤 교섭에 임해야 되는 사용자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노조법이 변경될 거라고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차별받던 비정규직도 자기 몫을 낼 수 있는 이런 집단 노사관계 속에서 아마 새로운 질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영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어떤 인건비를 많은 하청을 두고 원청을 소수화시켜 가지고 이제 가져가면서 어떤 최대의 어떤 이익을 취득을 하고 또 이런 몇 명 안 되는 이런 정규직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그러니까 보호를 하고 또 대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근로자고 또 내 일이 아니고 독립적인 하청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 안 됐지만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은 어떤 고용 구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벨기에나 독일 같은 데는 산업별 최저임금이나 산업별로 이렇게 어떤 임금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임금 구조가 어떤 특정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 단위로 이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하청 근로자도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일을 하는 현대 자동차 근로자하고 자기 어떤 하청 이 회사하고 차이가 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현대 자동차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제 어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고 하청 근로자들 임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가지고 현재 자동차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로자 사이에 어떤 그 나름대로 이제 하청 근로자도 당당하게 그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거를 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어떤 하청 근로자라고 이렇게 뭐 어떤 제3의 근로자 취급을 받던 이런 어떤 신분상 이것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돌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더 자기가 더 전문성이 있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고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그런 사회적 어떤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노조법 2조 3조가 아주 그 사회의 그 말하자면 그 음과 양이 어찌 보면 바뀔 수 있고 평등한 관계, 그동안은 상하 관계에서 좀 평등한 관계, 귀족 노조 뭐 등등, 그리고 뭐 하청 근로자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처우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AS 직원이라든지 어떤 하청에 걸쳐서 그 정말 일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청이나 하청 관계로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보면 AS 시점은 다 하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이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하도급을 받은 그 회사가 아니고 바로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상대로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당연히 임금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노사 간의 임금 구조나 아니면 하청 관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굳이 하청을 쓸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은 누구하고 교섭해야 되는지, 이게 하청회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교섭처를 단위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조법 29조 노조법 30조 29-2에 보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 형태를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청회사가 다양하고 원청이 오히려 소수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교섭 채널 단일화를, 그러니까 교섭 채널을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용자 개념이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하청에 있는 근로자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원청을 대상으로 이제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이 그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교섭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술적으로 이 노조법 그 교섭 채널을 얼마 단위로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은 하청 근로자도 파업권이 있고 단체 교섭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사업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금까지는 하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문을 많이 받았지만은 요 노조법 2조하고 3조에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오히려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이제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목표는 어떤 대기업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였지만 앞으로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 개념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사실 그 법이 개정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 그 전문가한테 뭐 사용자는 사용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많은 자문을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노조법 2조하고 3조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더 이상 하청이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